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우리가 전 시간까지 그 재무 상태하고 그 다음에 재무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죠. 두 가지를 봤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그 재무 상태표 안에 들어가는 자료가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재무 성과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게 수익과 비용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쭉 볼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금융자산인데, 이 금융자산 자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안에 이렇게 재무상태표 여기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외에도 금융자산은 그 유가증권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볼 건데, 현금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것들이 이제 표시를 할 때 재무상태표 안에다가 지폐 주화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유가증권이라든가 또는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이제 금액으로 이제 표시가 될 텐데, 예금 얼마, 그 다음에 뭐 지폐 얼마, 뭐 주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똑같은 항목인데 이렇게 이제 재무상태표가 너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 항목끼리는 모아서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걸 이제 현금성 자산 또는 현금성 자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통화, 이거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포함되는 항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금. 근데 이거를 정확히 얘기하면 요구불 예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금.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 통화라든가 예금은 아닌데 현금하고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현금성 자산 해서, 얘는 그 모든 이제 금융상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채권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금성 자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통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지폐라든가 주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수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통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금 안에는 요구불 예금 해서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인출을 요구를 하면 그 즉시 이제 인출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요구불 예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예금하고, 보통 예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당좌 예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표라는 걸 일반인들이 많이 쓰지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표를 이제 걔네들은 이제 지급을 할 때 수표를 이제 지급을 하죠. 그게 이제 뭐냐,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고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입금한 범위 내에서 수표를 이제 발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이제 돈이 빠지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표 거래를 하게 되면 당좌예금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행하고 당좌 거래를 했다. 그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 100만 원을 예금을 내가 시켜놨다. 그러면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제 은행에서 이제 수표책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급할 때가 있으면 이 수표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B라는 사람은 그 수표를 들고 있다가 은행을 찾아가서 수표를 제시를 하면, 그러면 돈을 받아간다. 이게 이제 당좌예금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수표를 지급하는 순간에 돈이 빠져나가니까 현금하고 똑같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 해가지고 얘는 뭐 MMF라든가 기타 뭐 채권도 다 돼요. 뭐 환매조건 채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무슨 채권이라든가 기타의 금융상품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여기 안에는 조건이 하나가 이제 들어가요. 이게 하나 이제 들어가야지 그게 이제 현금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
요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 이제 취득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처음에 이제 취득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취득일은 그 재무상태표일이라든가 보고기한 말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예요. 재무상태표일 또는 보고기간 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때부터 만기가 3개월이다. 그거를 현금성 자산으로 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얘기냐면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채권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취득을 언제 했냐면 11월 1일 날 했어요. 취득. 그 다음에 이제 이 만기가 언제냐면 2월 28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12월 31일 시점에 이때가 이제 만약에 이 회사의 그 결산일이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 30일까지가 이 회계 기간을 과정했을 때 여기가 보고 기간 말 또는 뭐 저기 재무상태표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이 이내니까 여기서 이제 취득을 했다면 만기까지가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몇 개월이냐? 4개월이에요. 4개월. 근데 여기서 보면 2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봐서 2개월 남았으니까 얘는 뭐냐? 여기에 이 재무상태표에다가 여기다가 현금으로 집어넣느냐? 그렇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금이 아닌 그냥 단기 금융상품 또는 뭐 장기 금융상품 이런 분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 안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있고 단기 금융상품도 있고 장기 금융상품도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마찬가지 말처럼 현금과 거의 유사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단기 금융자산 그 다음에 장기 금융자산 이렇게도 이제 구분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서 말하는 이 단기 금융자산은 뭐냐면 1년 내에 그 결제일이 도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 금융자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단기 금융상품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이다.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놓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사항들을 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해가지고 통화 및 타임 발행 수표. 수표는 현금으로 봐요,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통화대용 증권. 통화대용 증권이 이제 통화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것.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개월, 한 1개월, 2개월 가지고 있어 봐야 이자율이 크게 변동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1년 이상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 그래서 취득일부터 만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현금 과부족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 현금 과부족은 주말에 이제 우리가 통장을 맞추게 돼 있어요. 통장을 맞추면, 통장 안에 이제 그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현금하고, 현금이 만약에 10만원 이렇게 있다. 장부상. 근데 이제 내 통장에 있겠죠. 예. 여기 이제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애들이 다 뭐 보통 예금이더라. 예금. 거기에 있는 게 이제 10만 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실제 통장을 가서 보니까 통장의 잔고를 보니까 지금 현재 뭐 9만 원이 있더라. 그럼 이제 안 맞는 거죠, 이게. 현금 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1만 원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 현금이 과다하게 표시가 돼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제 현금 과부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이 더 많은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뭔가 원인이 있겠죠. 이렇게 발생된 것.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사실은. 또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재무지표에다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뭐 경비를 지출을 실제로 많은 만큼 더 했는데 잘못 기재해가지고 썼더라. 또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입금된 사항들을 뭐 이자가 입금이 됐는데 그걸 표시를 안 했더라. 뭐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표시해가지고 다시 현금 과부족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판명이 되면 당연히 그걸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고, 판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잡이익이라든가 또는 잡손실로 이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첫 번째 현금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을 일단 써요. 그 내용을 잘 모를 때는. 그리고 현금이 그 장부 잔액보다 적으니까 현금을 일단 빼버려야 돼요. 장부상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장부상 10만 원 있는데 10만 원인데 통장 잔고는 9만 원 있더라. 그러면 일단 장부에서 빠지는 회계 처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회계 처리를 먼저 하고, 만 원만큼.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몰라요. 이거 모르니까 이제 과부족이라는 계정을 대신 이제 좀 쓰는 거죠. 과부족을.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현금의 그 유출 원인을 보니까 보험료를 6,000원 지급했는데 그걸 누락을 했다. 그러면 일단 이 중에서 6,000원에 대한 사항을 이제 알았으니까 과부족 6,000원 일단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보험료였죠. 그래서 보험료 6,000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4,000원은 모르니까 그것도 이제 현금 과부족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과부족을 일단 없애고, 잘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잡손실 4,000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실제 잔액이 장부보다 우자할 때 이렇게 이제 일단은 그 원인을 일단 찾아야 되고, 못 찾으면 저렇게 잡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쓰는 거예요. 대신에 이 현금 과부족에 대한 계정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쟤는. 그래서 현금 과부족과 관련된 계정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 실제 잔액이 장부보다 많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현금이 더 많으니까 현금을 일단 늘려놓고, 일단 현금을 많은 만큼 더 늘려놓고, 잘 모르겠다. 그래서 과부족 일단 써놓고.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임대료로 들어온 돈이 있더라. 그래서 임대료, 즉 과부족을 일단 없애고, 임대료로 4,000원이 들어왔더라. 그래서 임대료 수익 4,000원 이렇게 이제 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모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잡이익이 되겠죠, 얘는. 그래서 과부족을 일단 없애고, 그래서 일단 과부족에 대한 10,000원이 이제 다 빠져나가긴 해요. 예. 얘는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임대료 수익과 그 다음에 잡이익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 자, 이게 이제 실제 잔액이 장부보다 많을 때, 그때가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좌예금. 당좌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금을 입금을 했을 때 그 계정을 당좌예금이라는 계정으로 하고 현금이 일단 빠져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처리하겠죠. 그래서 당좌예금, 그 다음에 현금. 계정 자체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80,000원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했다. 그럼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80,000원 없어지면서 상품이 80,000원 들어오더라. 그 다음에 그 외상매출금 40,000원을 당점 발행 수표로 받다. 그러면 수표로 받았다 이런 얘기니까 뭐냐면 결국 내가 줬던 수표를 다시 이제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랬을 때는 당좌예금이 다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내가 그 돈을 내가 빼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상을 하면 외상매출금 들어오겠고, 외상매출금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당좌예금 40,000원이 계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당좌차월. 당좌차월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계약을 이렇게 이제 당좌 계약을 했어요. 당좌 계약을 이렇게 하면 뭐 100만 원을 내가 입금을 시켜놨다. 그러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제 수표를 발행해서 우리가 이제 예금액을 뺄 수 있다 그랬죠. 예. 근데 이 수표를 발행하다 보면 1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 잔액을 내가 잘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도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약을 이렇게 마이너스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12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했다. 이걸 이제 B가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다가 이제 제시를 하겠죠. 수표를 제시하면 120만 원이 지급이 돼요, 일단. 부도가 날 일은 없겠죠. 자, 그러나 대신에 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20만 원을 차입한 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 20만 원에 대해서 뭐 내가 갚아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마이너스 통장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해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쓰고 그 다음에 갚고 쓰고 갚고 할 수 있듯이 똑같이 당좌 계약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당좌 계약을 하게 되면 그만큼을 이제 더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당연히 갚아야 되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당좌 차월이라 그래요. 얘는 뭐냐면 부채예요, 부채. 그래서 만약에 내가 12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하면 100만 원은 당좌이금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없어지는 거고 20만 원은 뭐냐면 부채가 이제 새로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 자, 밑에 보니까 그 현금 10만 원을 당좌이금을 했는데 그 상품을 13만 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매입을 했다. 그 다음에 당좌이금 잔액은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상품 13만 원짜리가 일단 들어오고 당좌이금은 다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차입금이 이제 3만 원이 생긴다. 부채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현금 7만 원을 당좌이금 예입하면 어떻게 되냐? 차입금이 일단 없어지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당좌이금이 4만 원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당좌 차월 계약을 하게 되면 부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예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은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시카드 들고, 은행 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빼면 그대로 빠지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보통 예금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금과 똑같이 보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 자, 여기 이제 1번에 보면 다음 중 현금성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첫 번째,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가 잘 뭔지 모르겠는데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래요. 결산일은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보고기간 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일, 그걸 이제 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12월 30일, 물론 회사가 다 12월 31일까지 결산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회사마다 3년도가 달리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12월 31일이 이제 결산 시점이더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결산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3개월 이내다. 만기가. 이걸 가지고 보지 않겠다 그랬죠. 이걸 가지고. 이 금융상품을 언제 취득했느냐. 그걸 가지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틀린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 만기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상황은, 이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 대한 사항은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그죠? 뒤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상환 우선주가 나오든, 무슨 MMF가 나오든, 이런 것들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온다. 그러면 그거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나머지는 이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 그 다음에,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정형화된 금융상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거하고 단기 금융상품, 그 다음에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이죠. 만기죠. 이게 이제 현금성 자산이었는데, 단기 금융 자산.
얘네들은 결산일 또는 보고기한 말 또는 뭐 재무상태표일부터 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단기 금융자산 이렇게 하고, 장기는 똑같아요. 위하고 이제 똑같은데, 일 년을 초과하면 장기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이제 2번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음 중 현금 계정에 속하지 않는 것. 수표, 무조건 현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타임 발행 수표, 당점 발행 수표, 그 다음에 남이 발행한 수표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현금, 그 다음에 내가 발행한 수표, 그것도 마찬가지 현금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압 수표, 이런 것도 이제 현금이고, 무조건 수표는 현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배당금 영수증. 영수증은 그 현금으로 이제 볼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그 타점 발행 수표가 현금에 해당하고 당점 발행 수표는 당좌 예금으로 본다. 아, 여기서는 현금 계정에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금 계정에다가 그 수표에 대한, 즉 우리가 말하는 현금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그 다음에 그 보통 예금, 요구불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거기서 말하는 이제 현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당점 발행 수표는 뭐냐, 당좌 예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점 발행 수표는 내가 발행한 수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발행한 수표는 내 당좌 예금에 들어가 있는 그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네요, 지금. 그래서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하지만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 예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 이걸 얘기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이 있고 요구불 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있다. 여기에는 지폐라든가 주화라든가 그 다음에 수표가 들어가는데, 이 수표가 이제 뭐냐면 남이 발행한 수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에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보통 예금, 이렇게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 이게 이제 이 당좌 예금이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당점 발행 수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발행한 수표.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안에 이거 말고도 뭐가 들어가냐면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그걸 이제 배당금 영수증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배당금 받아가라는 그 영수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들고 가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거래은행 어디 지정을 해놓고 여기 가서 배당금 받아가세요. 그러면 요거 들고 가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안에. 이자 지급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1년이 되면 이자를 이제 받아갈 수 있는데, 그 이자 받아갈 수 있는 그 표. 그래서 그거 이제 들고 있으면 현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금으로 보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현금 계정에 속하지 않는 것, 이걸 이제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당점 발행 수표가 이제 뭘 들어가냐, 뒤에 요구불 예금으로 들어가더라. 그죠? 그래서 얘는 당좌 예금 계정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은행과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수표 금액은 어떤 계정 과목으로 기입이 되는가? 뭐냐면 차입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음은 기말 자료의 일부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이제 찾아보라는 얘기네요. 자, 보니까 통화는 이제 통화에 들어가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니까 다 포함되겠네요. 그럼 통화 일단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인지. 수입인지 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제 교환의 가치로 이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수입인지를 가지고 뭔가를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금으로 보지 않아요. 그 일종의 뭐 소모품 뭐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환 증서가 어떤 거냐. 우편환 증서는 우체국에다가 이렇게 돈을 맡겨놓으면 여기서 이제 환증서를 받아가요. 여기 이제 A 우체국이다. 환증서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B 우체국에 가서 환증서를 제시하면 이제 처음에 맡긴 대금을 이제 받아갈 수 있다. 요게 이제 환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이제 우체국 가면 돈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 발행 수표. 이거 당연히 현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발행 약속음. 우리가 이제 어음하고 수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어음은 보면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발행일이 있고 지급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표는 뭐냐면 발행일만 있어요. 수표는 발행하면 바로 현금이에요. 얘는. 근데 어음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때 가서 현금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전에 받을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음을 보통 뭐라 그러면 이거를 그냥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채권은 또 현금하고 또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어음 같은 경우에는 약속어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기까지 기다려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음을 내가 받았는데, 취득을 했는데, 그때부터 만기가 3개월 내에 되더라. 그러면 이건 이제 현금성 자산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런 얘기 없으면 그냥 이거는 뭐냐. 그 약속 어음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뒤에 단서가 붙어가지고 취득을 했는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한다. 뭐 2개월짜리 어음을 받았다. 또는 1개월짜리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얘가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근데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는 현금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매출 채권 뭐 이런 걸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통화, 그 다음에 타임 발행 수표, 우편환 증서 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58만 원 이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다음 중 기업회 기준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액이 얼마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액을 한번 찾아볼까요? 현금 당연히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수표 들어가겠고, 우편환 증서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정기예금인데, 우리가 이제 예금에는 두 가지, 보통 예금하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 그 두 가지가 그 요구불 예금이라고 얘기했었죠.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요구불이 아니에요. 예. 정기예금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구불로 보지 않는다. 요구불은 당장 내가 지금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것. 정기예금이라고 정기예금을 찾을 수 없냐? 그건 아니죠. 근데 정기예금이라는 건 일정한 약정이 처음부터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당좌예금이라든가 보통 예금은 약정이 걸려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상매출금은 현금으로 보진 않아요. 얘는. 그래서 채권, 매출 채권 뭐 이런 걸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대여금도 이게 언제까지 대여를 했는가. 거기에 대한 사항이 없으면 얘도 이제 그 단기 금융상품 쪽으로 이제 넘기세요. 즉, 1년 내에 다시 받을 수 있는 대여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환매조건부 채권. 환매조건부 채권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래요. 그러면 걔는 현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환매조건부 채권은 뭐냐면, 내가 채권을 취득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거를 3개월 뒤에 다시 내가 사가지고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환매 조건부 채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만기가 3개월 이내더라. 그러면 현금에 들어가겠고, 3월 전에 가입한 정기적금인데, 만기일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 된대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만기가 3개월이 넘어가니까 현금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5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50만 원이 있네요. 그래서 75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다음 중 기업회 기준상 당좌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 당좌 자산이네요.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당좌 자산은 뭐냐?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받으러옴.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 금융 자산. 그러면서 돈으로 이제 받는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당좌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좌 자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대여금. 이것도 이제 돈으로 이제 받는 거니까 당좌 자산. 그 다음에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해서 선급한 금액. 미리 이제 줬다는 얘기죠. 예, 미리 줬다는 거는 이제 상품을 나중에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당좌 자산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받은 수익 중에 귀속 시기가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 수익을 미리 받았어요, 돈을. 예, 근데 그 수익을 받게 되면, 돈을 먼저 받게 되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거를 선수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수금이라고 얘기하는 거, 즉 상품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현금을 10만 원 받고 나중에 이제 10만 원짜리 현금을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회계처리 어떻게 나오냐? 현금 일단 들어오니까 현금 10만 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선수금 이렇게 들어겠죠. 10만 원.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얘는 뭐냐? 얘는 자산이고, 자산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더라. 현금성 자산.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부채죠. 네.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상품과 교환이 되면 여기 이제 수익으로 대체가 된다. 수익.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이때,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차기 이후에 속하는 건 자산이 아니죠, 일단. 얘는 뭐냐? 부채가 되는 거예요, 부채가.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절에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나오는데, 잠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매출 채권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